마왕 등장. 오늘은 주술회전에 나오는 요멘 스쿠나가 알고 보니 착한 인물이었다면 어땠을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4부예요.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토우지가 제닌 가문을 박살내고 스쿠나가 주령관리협회의 수구루를 조지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에 수월하니 보고 오는 것 추천드리고요. 이 시나리오는 마왕님이 지 멋대로 쓰는 거라 작품의 설정 이딴 거 고려하지 않을 수 있으니 설정 오류인데요. 이딴 소리 하면 마왕의 철퇴가 내려칠 거예요. 그냥 내빼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왕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주술계의 커다란 축이었던 주령관리협회와 제닌 가문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렸다는 것에 주술계는 꽤나 뒤숭숭한 상태가 되었죠. 특히나 특급 술사 중 한 명인 수구루가 누군가에게 패배했다는 것에 모두가 놀랐는데 그 싸움을 멀리서 지켜본 주령관리협회의 술사는 어떤 고등학생쯤 되는 남자가 온 뒤에 싸움이 벌어졌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수구루의 절친이었던 고조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수구루를 이길 수 있는 고등학생은 자신의 제자이자 특급 술사인 옥고추 유타밖에 없다고 생각해 그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한 짓이냐고 물었죠. 그러자 유타는 제가 어째서 그런 짓을 하겠느냐고 리카를 걸고 맹세하겠다고 했습니다. 고조는 너 원래 거짓말 칠 때 리카를 자주 걸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수구루가 죽었던 곳에 남아있는 주력의 자네를 봤을 땐 유타의 주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이 자네는 요시노 준페이를 살해한 주력과 동일해 보였고 자신이 아는 술사의 소행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구루를 죽인 녀석도 문제이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수구루 때문에 억제되고 있던 그 녀석이 이번 사태를 빌미로 날뛸 수도 있기에 주술사들에게 최대한 그 녀석과 충돌하는 걸 피하라고 지시를 했죠. 고조가 말한 인물은 바로 수구루의 쌍둥이형인 카모 켄자쿠. 그 역시 주령 조술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특급 술사였는데 그는 비술사들을 이용해 돈을 버는 수구루와는 다르게 비술사들을 매우 혐오하며 주술사들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극단주의자였기에 주술계에서 위험 인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수구루가 당주의 자리를 넘겨받게 되었고 수구루가 켄자쿠를 억제를 했기에 켄자쿠는 큰 사고를 치지 않고 있었던 거였죠. 하지만 켄자쿠는 비술사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실은 힘을 키우고 있었던 것 특급 주령 조구, 하나미, 다곤, 마이토와 함께 손을 잡고 비술사들을 전부 학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구루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것이 인간 사회를 혼돈으로 만들 좋은 핑계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죠. 켄자쿠는 자신이 어렵게 구한 스쿠나의 손가락 4개를 특급 주령 4마리에게 각각 하나씩 먹이게 되었고 그 주령들은 손가락에 담겨있는 막대한 주력을 얻어서 주령으로서 한 단계 더 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광기에 찬 조고는 시부야역의 사람 많은 곳에 가 주력으로 불을 질러 비술사들을 학살하기 시작했고 마이토는 닥치는 대로 비술사들을 개조인간으로 만들어 서로를 죽이게끔 했죠. 켄자쿠가 날뛰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술계의 원로들은 그를 막을 주술사들을 파견하지도 않았는데 애초에 그들 역시 일반 비술사들을 자신들의 착취 대상으로밖에 여기지 않았기에 굳이 비술사들을 위해 특급 술사인 켄자쿠를 막아서다 죽거나 다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켄자쿠의 동생이 죽은 분노를 비술사들을 희생시켜 어느 정도 해소시켜주자는 의견이 강세였죠. 그렇게 시부야에 있던 사람들은 아비규한 상태로 도망가다 죽어나갔고 켄자쿠는 그런 비술사들의 비명소리를 마치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처럼 감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곤 앞에 스쿠나가 등장했고 스쿠나는 주변을 살펴보며 주령들이 이렇게 날뛰고 있는데 주술사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거 실하냐고 어이없어 했죠. 다곤은 스쿠나를 보자마자 엄청난 위압감이 들어 곧바로 스쿠나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스쿠나는 가볍게 참격을 날려 다곤의 팔 하나를 날려버렸습니다. 그 뒤 스쿠나는 다곤에게 내 손가락을 먹은 주령들이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가 근처에서 날뛰고 있는 것을 보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분명 너네들을 이끌고 있는 대장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죠. 하지만 다곤은 대답하지 않고 곧바로 영역 전개를 시전해 스쿠나를 그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스쿠나는 다곤의 영역이 지난번 수구루가 가지고 있던 주령들과 비교해 상당히 수준 높은 영역이라는 것에 흥미로워했죠. 다곤은 아무리 너라고 해도 이 영역에 들어온 이상 나를 이길 수는 없다고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 순간 다곤의 영역 필중 효과가 발동되었고 강력한 이빨을 가진 물고기 식신들이 튀어나와 스쿠나를 물어뜯으려고 했죠. 이 영역의 식신들은 공격을 하는 순간 튀어나오는 것이기에 눈으로 보고 피할 수가 없는 강력한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고기가 스쿠나의 몸을 무는 순간 스쿠나는 참격으로 그 물고기들을 베어버렸죠. 다곤의 눈에는 마치 그 모습이 스쿠나의 몸이 어떤 보호막으로 둘러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역 안에서 술식을 써 필중 효과에 대항을 하는 것은 아주 가성비가 안 좋은 대처 방법이지만 스쿠나의 주력량과 다곤의 주력량 자체가 엄청난 차이가 있기에 이마저도 스쿠나에겐 아무런 디메리트가 없었죠.
스쿠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냐며 주력의 출력을 높인 뒤 다곤의 영역을 그대로 부숴버렸고, 다곤은 자신의 필살기가 스쿠나에게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못했다는 것에 절망했습니다. 그 순간 스쿠나는 카이를 날려 다곤의 몸을 꿰떠버렸고, 다곤은 싱싱한 회가 되어 초장에 찍어 먹고 싶게 변했다가 점차 몸을 유지하지 못하고 소멸하게 되었죠. 그 뒤 스쿠나는 그 자리에 남겨진 손가락을 회수했는데, 그 순간 바닥에서 나무 덩쿨이 솟아나 스쿠나의 몸을 칭칭 감아 결박했습니다. 뒤쪽을 보니 특급 주령 하나미가 술식을 쓴 것으로 보였고, 전방에서는 다른 특급 주령 조구가 움직이지 못하는 스쿠나를 향해 화염 술식을 쏟아내 그곳을 활활 타오르게 했죠. 그때 마이토가 몸을 변형시켜 원거리 공격을 했는데, 마이토의 공격이 상쇄되어 부서지며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은 스쿠나가 이 연기 속에서 등장했습니다. 그의 그 세 마리의 주령들은 이 공격에도 타격이 없냐며 놀랐는데, 하나미는 다시 한번 땅에서 덩쿨을 솟아나게 해 스쿠나의 몸을 붙잡았죠. 하지만 스쿠나는 근력만으로 그 덩쿨을 풀어버렸고, 하나미를 향해 카이를 날려 팔 하나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때 마이토가 뛰어들어 스쿠나에게 무의전변을 시전했는데, 스쿠나는 그것을 주력으로 쉽게 튕겨내버린 뒤 마이토를 갈기갈기 갈아버리는 하치를 시전해 몸을 갈아버렸죠. 마이토는 술식으로 겨우 몸을 재생하며 즉사하는 걸 버텼는데, 이후 날아오는 스쿠나의 펀치 한 방에 튕겨져 나가버렸습니다. 하나미는 압도적인 스쿠나의 실력에 추춤하며 계속 싸워야 하는지를 고민했는데, 그 순간 스쿠나가 접근해 하나미의 양쪽에 뿔을 잡고 뽑아버렸죠. 하나미가 고통에 울부짖자 조고는 강력한 화염 술식을 스쿠나에게 쐈는데, 스쿠나가 여유롭게 점프해 피해버리는 바람에 하나미가 그 화염을 뒤집어 타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미가 그렇게 소멸하자 하나미를 죽이다니 용서할 수 없다며 머리에서 용암을 뿜으며 분노했는데, 스쿠나는 방금 그 주령은 너의 화염 때문에 죽은 거 아니냐며 내 화염은 바로 이거라고 하면서 후가를 시전했죠. 조고는 자신을 상대로 화염 술식을 시전하다니 어리석다면서 자신의 최대 주력을 활용해 거대한 화염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토는 그런 조고를 보며 이 주변을 전부 다 태워버릴 작정이냐고 물었고, 조고는 너도 여기서 함께 죽고 싶지 않다면 피하라고 했죠. 그래서 마이토는 그 화염구의 반경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그 순간 스쿠나는 시전하고 있던 푸가를 취소하고 마이토에게 빠르게 다가간 뒤 하치로 다시 한번 온 몸을 베어버렸습니다. 조고는 그 모습을 보고서 스쿠나가 마음만 먹었으면 언제라도 술식을 시전하고 있는 자신을 공격해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긴장을 했는데, 스쿠나는 걱정하지 말고 최대한 너의 모든 것을 담아 쏴보라고 기다리는 액션을 취했죠. 조고는 스쿠나가 자신을 상대로 엄청나게 봐주고 있다는 것에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 한 방은 시전 시간은 길지만 화력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렇게 조고의 화염구가 완성되고 스쿠나를 향해 내리꽂자 스쿠나는 그제서야 푸가를 시전해 화력으로 맞대응을 했는데, 오랜 시간 주력을 모았던 조고의 화염을 아주 짧게 시전한 푸가가 집어삼켜버렸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던 조고와 마이토를 불태워버렸죠. 그렇게 그들이 소멸하자 스쿠나는 손가락을 맞아 챙겼는데, 그 순간 스쿠나의 앞에는 어떤 주물이 던져졌고, 스쿠나는 빠르게 피하려고 했지만 이미 그 주물은 술식을 발동해버렸습니다. 스쿠나는 그 주물이 어떤 술식을 부여한 건지 당장은 알 수 없었는데, 그 뒤쪽에서 켄자쿠가 튀어나와 주령 조수를 시전해 스쿠나를 공격했죠. 스쿠나는 참격으로 그 공격을 상쇄시키려고 했지만 어째선지 술식이 나가지 않았고 그대로 주령 조술에 당해 튕겨져 나가버렸습니다. 켄자쿠는 방금 쓴 특급 주물 옥문바다는 상대가 주력으로 쓰는 최근에 썼던 술식을 잠시 동안 봉인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죠. 스쿠나는 그의 켄자쿠를 향해 다시 한번 카이를 날려봤지만 술식이 발동되지 않았고, 하치 역시 같은 결의 술식이라 발동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썼던 푸가 역시 나오지가 않았기에 굉장히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죠. 켄자쿠는 아까 전 스쿠나가 다곤을 죽인 순간부터 스쿠나의 존재를 인식했지만 일부러 나서지 않고 특급 주령들이 싸우는 것을 면밀히 살펴본 뒤 전략을 짰던 거였습니다. 아무리 그 전설적인 인물 스쿠나라고 하더라도 강력한 특급 주령들을 상대해 주력 소모도 많이 했을 것이고 술식도 쓰지 못하는 상태라면 뭘 할 수 있겠냐며 마구 공격을 쏟아냈죠. 스쿠나는 켄자쿠의 그 공격의 데미지를 계속해서 입었지만 방금 전 전투에서 반전술식은 보여준 적이 없었기에 반전술식을 사용해 몸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켄자쿠는 역시 반전술식 정도는 익혔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여러가지 술식을 쓸 수 있는 이 몸을 이길 수 없다며 반중력 기구를 시전해 스쿠나를 강하게 압박을 했죠. 스쿠나는 기본 주력으로 몸을 강화해 그 공격을 견뎌냈는데, 그 순간 켄자쿠는 화려한 채술로 스쿠나와 근접전을 펼쳤습니다. 켄자쿠의 특기는 반중력 기구를 시전해 상대방의 움직임을 자유롭지 못하게 한 뒤 압도적인 채술로 유린하는 것이었고, 근접전에 있어서 엄청난 실력을 지닌 고수였죠. 스쿠나는 그 채술을 맞대응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이타도리라는 소년의 몸이 엄청나게 튼튼하며 특별한 술식은 없지만 흑섬에 최적화된 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흑섬은 기본 주력을 가지고도 쓸 수 있지만 아무나 쓸 수 없으며 뛰어난 술사도 여러 번 쓸 수는 없는 막강한 기술이었죠. 스쿠나는 처음으로 이 몸의 진가를 알아냈다며 흑섬을 시전해 켄자쿠의 몸을 타격했고 켄자쿠는 흑섬의 엄청난 파괴력에 피를 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흑섬은 보통 한두 번 밖에 쓸 수 없는 것, 자신도 반전술식으로 회복할 수 있기에 이번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죠. 역시나 스쿠나는 주력을 꽤 많이 소진한 상태인데다가 몸의 주도권이 이타도리에게 넘어갈 때가 되어버렸고 켄자쿠는 그러한 스쿠나의 변화를 감지하고서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스쿠나는 아까 전 주령들에게 회수했던 손가락 4개를 한꺼번에 삼켰고 그만큼의 주력이 회복되며 몸의 주도권 시간도 연장이 되었죠. 스쿠나는 그대로 흑섬 펀치를 연발해 켄자쿠의 몸을 타격했고 켄자쿠는 세 번째 흑섬을 맞는 순간 이 존재는 자신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강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스쿠나는 켄자쿠의 몸을 사정없이 조져버렸고 스쿠나의 막대한 주력에 의해 몸이 붕괴되며 켄자쿠는 사망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스쿠나의 특급 주령들의 싸움으로 인해 시부야의 역이 너무 초토화가 되자 결국 고조 사토루가 억제하기 위해 찾아왔고 켄자쿠와 특급 주령들이 누군가에게 당해 소멸했다는 걸 알고서 내가 그런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때는 다행히도 이타도리에게 몸의 주도권이 넘어간 상태, 이타도리는 고조에게 제가 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고조는 확실히 이타도리의 실력으로는 켄자쿠를 이길 수가 없다 보니 그냥 어쩌다가 이곳에 들어왔다가 싸움이 끝나자 돌아가는 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타도리는 더 일이 복잡해지기 전에 여기서 빠져나가자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고조가 잠깐 너 기다려봐라고 이타도리를 불러세웠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원작의 시부야 사변처럼 켄자쿠가 일으키긴 했지만 그것이 아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며 스쿠나가 혼자 다 처리하는 전개로 뒤틀어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이 시나리오가 계속 연재하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숫자 너무 적으면 연재 종료할 거임. 그럼 마왕 퇴장.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